아, 그날 복지관 후원 행사에서 무대 위에 피아노를 치는 아이를 보았어요. 그 아이의 옆모습이 30년 전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칠 때와 꼭 같았지요.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까지. 곡이 끝나고 아이가 고개를 들어 인사하니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 도윤이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으니까요. 숨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말하길, 이 곡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날 나는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희망복지센터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오정희는 68세, 대한그룹 회장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0년간 홀로 회사를 이끌어온 여인이었지요. 참, 이런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복지관 건물을 지은 게 우리 회사였고 언론 취재도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오정희는 일열 중앙에 앉았어요. 프로그램을 별 관심 없이 훑어보다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한선우, 7세, 백만송이 장미. 우리 집안 성이었지만 세상에 한씨가 얼마나 많아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니 작은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 옆모습을 보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는 자세, 등을 곧게 세우는 모습, 손을 건반에 올리기 전 눈을 감는 버릇, 30년 전 7살 도윤이와 똑같았지요. 오정희는 숨을 죽이고 아이를 봤어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니 백만송이 장미, 오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고 도윤이가 어렸을 때 자주 쳐주던 곡이었어요. 아이의 손가락 움직임,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습관, 모든 게 어린 도윤이와 닮았어요. 가슴이 뛰었지요.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곡이 끝나고 아이가 인사하니 정면 얼굴, 눈매, 코, 입, 7년 전 떠난 도윤이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오정희는 말문이 막혔고 숨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선우예요. 이 곡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프로그램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옆 사람이 놀라 돌아봤지만 오정희는 무대 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한선우, 한씨, 도윤이를 닮은 얼굴, 백만송이 장미,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저 아이가, 박수 소리가 홀을 채웠고 아이가 내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행사는 계속됐지만 오정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그 아이 생각뿐이었지요. 7년 전 도윤이가 세상을 떠난 날, 그리고 며느리 송진아가 사라진 날, 도윤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은 여자, 장례식 일주일 후 금고를 털고 도망친 여자. 오정희는 7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동생 태우가 그렇게 말했고 CCTV 영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였을까? 저 아이가 도윤이 아들일까? 견딜 수 없어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났어요. 비서가 놀라 물었지만 대답 없이 무대 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지요. 손이 떨렸어요. 준비실 근처가 분주했어요. 오정희는 복도 끝에 서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 아이를 찾아야 했지요. 그때 복도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쪽을 돌아보니 복도 구석, 버려진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한 여자가 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야윈 얼굴, 낡은 옷차림, 하지만 단번에 알아봤지요. 송진아요, 우리 며느리였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7년 전과 너무 달랐어요.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손등에 거친 상처들이 보였지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금고에서 10억을 가져갔으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순간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보고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나 계셔서 엄마 때문에 할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거든. 진아가 선우를 꼭 안았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아니야, 선우야. 할머니는 너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넌 아빠 닮았으니까.
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도윤이 아들인 것 같았지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7년 전 도윤이가 죽고 며느리가 사라졌을 때 손주가 없었는데 설마 임신한 상태였을까? 프로그램을 다시 봤어요. 한선우 7세. 한국 나이로 7세면 2018년생. 도윤이가 죽은 건 2017년 가을. 그럼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고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손이 떨렸지요. 며느리가 사라졌을 때 뱃속에 도윤이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금고를 털고 도망쳤다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직 들어갈 수 없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지요.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날, 눈을 감았지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주, 내 손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했지요.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2017년 가을, 도윤과 진아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였어요. 도윤은 서울대 음대를 나온 피아니스트였지요. 어머니 오정이는 회사를 물려받길 바랐지만 도윤은 음악을 택했어요. 하지만 권유로 회사에 나와 경영 수업을 받았지요. 도윤이 진아를 데려온 건 2년 전이었어요. 진아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피아노 학원 강사였지요. 오정이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어요. 신분 차이 때문이 아니라 도윤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지요. 도윤은 음악만 하고 싶어 했는데 진아를 만난 후 회사 일에 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은연중의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결혼식 날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리고 2017년 가을 그날 아침 도윤과 진아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차 안에서 도윤이 물었어요. 진짜야, 우리 아기. 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진짜예요. 우리 아기예요. 도윤은 진아를 꼭 안았지요. 두 사람이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알려야 해. 오늘 당장 가자.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손주인데. 그동안 우리 결혼 반대하셨어도 이 소식 들으시면 마음 풀리실 거야. 도윤은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사가자. 진아가 생각하다 말했어요. 팥죽은 어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난하셔서 남들 먹는 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좋은 생각이야. 도윤은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사올게. 같이 가면 안 돼요. 뱃속에 우리 아기 있잖아. 무리하면 안 돼. 금방 다녀올게.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진아는 창밖으로 차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지요. 한편 도윤의 삼촌 장태우는 회사 상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정이의 남동생이었지요. 30년간 누나를 도와 회사를 키웠지만 회사는 여전히 누나 소유였어요. 도윤이 음악만 하고 회사에 관심 없다고 했을 때 속으로 기뻤어요. 하지만 최근 도윤이 회사에 나와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지요. 태우는 불안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30년간 내가 잃은 회사를 남에게 물려줄 순 없어. 태우는 도윤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신복에게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날 오후 신복이 전화했어요. 도윤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따라가 파죽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누나 좋아하시는 건데 혹시 누나 댁에 가려는 건가? 요즘 도윤이 자주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태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도윤을 제거할 계획. 한 달 전 빚에 쪼들리는 트럭 운전사를 섭외했지요. 2억 줄게. 사고만 내면 돼. 그냥 졸음운전했다고 하면 돼. 엑셀을 10초 더 밟으면 되는 거야.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하게. 나오면 2억 더. 총 4억이야. 딸 치료에 충분하잖아. 운전사는 망설였지만 아픈 딸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우는 기회를 노렸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었어요. 태우는 운전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이야 위치 보낼게. 도윤은 팥죽 2그릇을 사서 차에 올랐어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지요. 어머니 정말 좋아하시겠다. 웃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고 팥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초록불이 켜지니 천천히 출발했지요.
그때 왼쪽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어요. 꽝! 충격과 함께 차가 밀려났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차체가 찌그러졌지요. 팥죽이 쏟아져 차 안을 적셨어요. 도윤은 의식을 잃었어요. 운전사는 잠시 멈췄다가 출발했지요. 뺑소니였어요.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 도윤을 병원으로 실려갔지요. 오정희는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에 있어? 오정희는 뛰쳐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도윤은 응급실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진아도 와 있었지요. 도윤이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두 사람은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뿐인 내 자식, 아침에 멀쩡히 나갔던 내 아들이 회장이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였지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박혀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지요. 진아도 무릎 꿇고 오열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오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우는 곁을 지켰어요. 헌신적으로 장례를 치렀지요. 진아는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오정희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지요. 마음 한구석에서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태우가 왔어요. 며느리 말인데요. 금고에서 10억과 중요 서류가 사라졌어요. CCTV에 며느리가 들어간 게 찍혀 있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틀 후에요. 영상을 보여주니 진아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집에도 없고 짐도 싸서 나간 것 같아요. 오정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역시 그런 여자였어. 찾아볼까요? 아니, 다시 보기 싫어. 오정희는 그렇게 7년을 믿었어요. 후원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아이 얼굴이 떠올랐지요. 아침 일찍 복지관을 찾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걸었어요. 뒤편에 낡은 건물이 보였지요.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백만송이 장미, 어제 그 곡이었어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봤어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진아와 선우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요. 오정희는 숨을 죽였어요. 진아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선우의 작은 손이 따랐지요. 선우야,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엄마. 두 사람 모습이 평화로웠지만 오정희는 야윈 얼굴, 상처난 손, 낡은 옷, 선우의 달아난 신발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요. 곡 끝나고 진아가 선우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이 곡 쳐드리고 싶어. 그래, 언젠가 꼭 그럴 수 있을 거야. 정말?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착하고 강하신 분이야.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나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아가 선우를 꼭 안았어요. 그때 진아가 기침을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처음엔 가벼웠지만 심해졌지요. 엄마 괜찮아. 선우가 붙잡았어요. 괜찮아. 하지만 입을 가린 손에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진아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지요. 오정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119 빨리 불러 진아를 부축해 눕혔지요. 의식이 희미했어요. 정신 차려 버텨.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어요. 성북동 희망복지센터 뒤편 건물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선우가 울며 엄마 했지요. 오정희는 선우를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도윤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지요. 구급차가 도착해 진아를 실었어요. 보호자 한 분만 타실 수 있습니다. 오정희가 말했어요. 제가 아이랑 병원으로 갈게요. 먼저 가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구급차가 출발하고 오정희는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걱정 마. 할머니. 선우가 올려다 봤어요. 차 안에서 선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오정희는 운전대를 꽉 쥐었지요. 병원에 도착하니 진아는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지요.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엄마가 아프신 지 오래됐어요. 병원에 안 가시려고 했어요. 왜? 괜찮다고 하셨어요.
피곤한 거래요. 쉬면 나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매일 밤 기침하시고 피 묻은 휴지 숨기시는 거 다 봤어요. 오정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엄마랑 아는 사이야. 오래전부터. 그럼 엄마 친구세요?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정이는 눈물이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어요. 폐결핵 말기입니다. 얼마나 방치하신 겁니까? 폐의 거의 절반이 손상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오정이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와 환자 이름 송진아, VIP 병실 준비하고 폐 전문 최고 의료진 불러 병원비 전액 처리해. 선우가 올려다 봤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정이는 눈물을 참았어요.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을 거야. 엄마는 꼭 나을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약속할게. 선우가 손을 꼭 잡았어요. 오정이는 그 작은 손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도윤이의 피를 이어받은 손이었어요. 곧 진아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지요. 선우가 손을 잡았어요. 오정이는 복도로 나갔어요. 비서에게 부탁했어요. 치료비 전액 내가 낼 거야. VIP 병실로 옮기고 폐 전문의에 불러줘. 그리고 7년 전 일 다시 조사해줘. 도윤이 교통사고 전부, 처음부터 사고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 블랙박스 모든 거, 그리고 장태우 상무 동선도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행 거래, 통화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하다면 모든 인맥서, 비용 상관없어. 비밀리에 진행해. 오정이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선우 옆에 앉았지요. 침묵이 흘렀어요. 선우야,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랬구나. 아빠 얼굴 잘 모르겠네. 아니에요. 사진 있어요. 엄마가 주신 사진. 선우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예전에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집 나왔대요. 그래서 사진 한 장뿐이래요. 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20살쯤 도윤이 학사모 쓰고 오정이와 나란히 서 있는 졸업식 사진이었지요. 뒤집어 보니 어린 글씨로 아빠와 할머니, 오정이는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어요? 그리고 엄마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정이는 선우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고마운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할머니가 고맙고 미안하다. 오정이는 한참 울었어요. 7년 만에 만난 손주, 죽어가던 며느리. 7년간 쌓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지요. 오해의 시작을 알아야 했어요. 선우야,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복도 끝에서 생각했어요. 금고에서 10억 가져갔다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손주가 맞다면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지요. 3일이 지났어요. 진아는 여전히 의식을 못 찾았지요. VIP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누워 있었어요. 선우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고 오정이도 매일 왔지요. 선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선우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 도윤이를 닮았지요. 어느 날 오정이가 물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얘기한 적 있니? 네, 엄마가 자주 하셨어요. 뭐라고? 할머니는 훌륭하신 분인데 무섭기도 하대요. 엄마가 큰 잘못을 해서 싫어하신대요. 너희는 원래 어디서 살았니? 해남이요, 바닷가 근처예요. 거기서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서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대요. 1년 전쯤 서울로 왔어요. 왜? 엄마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근처로 가야겠다고. 기회되면 할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용기가 안 나신대요. 오해가 풀기 어렵다고. 오정이는 생각했어요. 1년 전 몸 아픈데 왜 서울로? 혹시 진아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혼자 남을 선우를 내 근처로 데려온 건가? 내가 선우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선우야,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니? 복지관 옆 작은 방이에요. 엄마는 무슨 일 하셨어? 청소일이요. 낮에는 식당에서도.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선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정이는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날 저녁 비서 김정민을 만났어요. 조사 결과예요. 먼저 교통사고건 트럭 운전사 박성호 35세 3년형 받아 2년 만에 출소.
지금은 딸과 살며 일용직, 최근 말기암 판정받았어요.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어. 이미 접촉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딸 치료비 지원하겠다고 하니 만나겠대요. 딸은 19세, 백혈병 앓고 있어요. 내일 가능합니다. 좋아, 내일 가자. 그리고 장태우 상무조사, 7년 전 도윤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 태우 계좌로 10억 입금. 회사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에요. 같은 날 경리 최순희 계좌로 2억 입금. 최순희는 회사 경리로 일하다 퇴사 후 우리 집 가정부였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태우 통화 기록 30분 전 미등록 번호로 1분 23초. 그 번호는 박성호예요. 사고 일주일 전 CCTV에 태우와 박성호가 만난 기록. 서울 외곽 도로변. 7년 전 자료라 어렵게 입수했어요. 오정희는 떨렸어요. 내 동생이라고 믿었어. 7년 동안 진실을 몰랐어. 그리고 도윤 휴대폰 복원, 갤러리에 팥죽, 2그릇 셀카. 설명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 샀다. 오늘 임신 소식 알려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디어 손주 보시는구나. 촬영 시각 사고 10분 전. 오정희는 주저앉았어요. 나한테 오려던 거였어. 아, 우리 도윤아. 오정희는 오열했어요. 도윤이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떠났지요. 언제나 냉정하던 김정민도 당황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도윤이가 태우에게 오늘 저녁에 꼭 할 얘기 있어요. 회사 일 관련해서 중요한 거예요. 태우 답장 그래,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끊겼어요. 추측컨대 도윤이가 태우 비리를 발견한 거예요. 최근 5년 태우 횡령 50억 추정.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태우가 도윤을 없앤 거예요. 며느리 건은 CCTV 조작됐어요. 진아는 서재 들어갔지만 금고 영건 태우예요. 장례식 후 태우가 진아에게 전화, 직후 집 나갔어요. 협박한 거예요. 오정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믿었던 동생이 조카를 죽이고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이 정도면 고소할 증거 충분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필요해. 박성호 자백. 내일 만나요. 그날 밤 병원에 들렀어요. 진아 옆에 앉았어요. 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을 잡았지요. 조금만 기다려 진실 밝혀낼게. 용서 빌게. 아무리 동생이라도 용서 못해. 도윤 죽이고 며느리 쫓아내고 손주 구하러 만든 그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다음날 오정희는 박성호 집으로 갔어요. 낡은 주택가, 야윈 얼굴의 중년 남자, 말기암 환자였지요. 한도윤 어머니시군요. 맞습니다. 딸 치료비 지원해 주신다고. 네, 최고의 치료받게 해줄게요. 대가로 7년 전 일대로 말씀해 주세요. 녹음기를 놓았지요. 7년 전 빚에 쪼들렸어요. 딸 백혈병 치료비 없었어요. 장태우가 찾아왔어요. 4억 주겠다고, 사고 내라고. 처음 거절했지만 딸을 살려야 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알려줬어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까지. 그날 트럭 몰고 갔어요. 신호 무시하고 들이받았어요. 졸음운전이 아니라 박성호는 무릎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드님을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사고 후 태우가 연락, 졸음운전 진술하라고. 3년 나오고 출소하면 나머지 돈 준다고. 2억 받았지만 나머지 못 받았어요. 왜 지금 말하냐. 곧 죽어요. 죄 고백하고 싶었어요. 딸한테 떳떳하게. 법정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오정희는 녹음기 집었어요. 딸 치료는 비서가 진행할게요. 집 나와 주먹으로 의자를 쳤어요. 태우, 분노가 폭발했지요. 이제 경찰에 고소해요. 그 전에 태우를 직접 만나야겠어.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해. 차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선우가 어머니 곁에 있었지요. 할머니. 오정희는 선우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진아야, 진실 알았어. 모든 걸 알았어. 미안해. 이 몹쓸 시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조금만 기다려줘. 태우 감옥 보낼 거야. 사과할게. 선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지실까요? 꼭 할머니가 약속할게. 고맙습니다. 오정희는 선우를 안고 울었어요. 이틀 후 태우를 서재로 불렀어요. 누나, 무슨 일이세요? 태우야, 우리 30년 넘게 함께 일했지.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오정희는 몸을 돌려 차갑게 봤어요. 박성호 기억하니. 7년 전 도윤이 치어 죽인 운전사야. 파일을 던졌어요. 박성호 진술서예요. 태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해예요. 그럼 이 CCTV는 어두운 밤 태우와 박성호 대화 모습, 그리고 10억 입금, 금고돈이야 영상 조작한 거였어. 진아는 금고 안 열었어. 너였지. 왜 도윤이를 죽였어? 회사 때문이었어요. 도윤이가 관심 갖기 시작했잖아요. 30년 바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조카를 죽일 이유가 돼. 선택 여지 없었어요. 도윤이가 횡령 눈치챘어요. 진아한테는 왜 그랬어? 서재에서 뭔가 찾는 것 같아 협박했어요. 사고내 소행 알았다고, 신고하면 공범으로 몰겠다고, 임신한 줄 알았으면서. 네, 오정이는 뺨을 때렸어요.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진아는 7년 동안 혼자 아이 키웠어. 가난하게 병 얻어서 죽어가고 있어. 손주는 할머니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 다 내 탓이야.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안 도망갈게요. 이미 끝났어요. 7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매일 도윤 꿈꿨어요. 현관벨 울리고 경찰이 왔어요. 장태우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지요. 누나 죄송합니다. 오정이는 고개 돌렸어요. 태우가 끌려나갔지요. 혼자 앉아 울었어요. 30년 동생이 아들을 죽였어요. 도윤아, 엄마가 늦었어. 다음날 병원으로 갔어요. 문 열리 지나가 눈 뜨고 있었어요. 어머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제 깨어났니? 어제 저녁이요. 많이 좋아졌대요. 치료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고맙습니다. 치료비 내주셨다고. 오정이는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혼 반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도윤 죽었을 때 의심했어. 7년 동안 도둑으로 몰았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태우가 한 짓이야. 내 동생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몹쓸 시어머니를. 남은 인생 동안 너희 위해 살게 해줘. 진아가 손 잡았어요. 저는 어머님 원망한 적 없어요. 도윤 오빠가 어머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존경했어요. 7년 전 오빠는 행복해했어요. 임신 소식에 어머님 생각 먼저 팥죽 사러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정이는 진아를 안고 울었어요. 선우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 곧 올 거야. 선우, 우리 손주잖아. 도윤이 닮았더라. 어머님 죄송해요. 보여드리지 못해서. 태우가 협박했지. 무서워서 해남으로 갔어요. 혼자 선우 낳고 키웠어요. 1년 전 몸 안 좋아져 폐결핵 판정. 돈 없어 치료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선우 혼자 남을까봐 서울로 왔어요. 어머님 근처로. 멀리서라도 선우가 볼 수 있으면. 오정이는 진아를 안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 살자. 건강해져야 해. 네. 문이 열리고 선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선우를 끌어안았지요. 오정이는 무릎 꿇고 선우 앞에. 선우야, 내가 진짜 할머니야. 너희 아빠의 엄마야. 친할머니란다.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선우가 울었어요.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내 친할머니야. 세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어요. 7년의 오해와 고통이 씻겨 내려갔지요. 6개월 후 2025년 봄, 집 거실에 햇살 가득했어요. 진아는 소파에서 책 읽고 건강해졌지요. 선우가 피아노실에서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들려드려야지. 오정이가 내려와 선우 손잡고 피아노실로. 이번 콩쿠르에서 칠 거예요. 백만송이 장미. 도윤이 어렸을 때 쳐주던 곡. 잘했어. 콩쿠르 1등하면 할머니한테 드릴게요. 기대된다. 저녁에 세 사람 식탁에 앉았어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내일 학교 가족 초청 날이야. 할머니 오셔야 해요. 꼭 갈게. 설거지할 때 오정이가 도왔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가족인데.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야. 고마워. 선우 잘 키워줘서. 주말에 도윤 산소 가자. 네. 산소 앞에서 진아가 울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도윤아, 엄마야. 진실 알아내는데 7년 걸렸어. 태우는 무기징역 받았어. 진아랑 선우 찾았어. 선우 너 닮았어. 아빠, 저 선우예요. 할머니 만났어요. 정말 좋으세요. 도윤이 좋아하던 고구마 케이크 놓았어요. 이제 어머님과 함께 살아요. 행복해요. 산소 내려오는 길 선우가 손잡았어요. 다음에 또 오죠. 그럼 한 달 후 학교 피아노 발표회 선우가 백만송이 장미 쳤어요. 대상 받았지요. 집에서 트로피 안고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잃어버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지요. 가족, 사랑, 용서. 여러분, 가족은 소중해요. 오해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함께 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날들 되세요.